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대기오염 물질 중 입자상 물질에 대한 설명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화면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우리가 입자상 물질의 특성과 영향으로서 우리가 입자상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눈에 보이는 물질들, 우리가 가깝게 이러한 형태로서 어떠한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어렵지 않으실 텐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황사, 안개,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입자상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입자상 물질에는 세부적인 종류로서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으며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 첫 번째 입자상 물질로서는 매연, 스모크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매연이 있습니다. 자, 매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징을 보시게 된다면 정의를 보았을 때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유리탄소가 주성분인, 중요하죠, 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물질인 고체상 물질을 우리는 매연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리탄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것을 유리탄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우리가 유리탄소의 정의로서는 결정성 탄소라고 해서 유리 성질이 포함된 탄소를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지만, 또는 우리가 어떠한 화합물적으로서 화합되지 않은 탄소를 우리는 유리탄소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이때 유리탄소라고 하는 것은 화합물에서 우리가 결합되지 못한 탄소의 형태를 유리탄소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덜 태워진 탄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완벽하게 완전 연소로서 태워지지 못하고 덜 연소되었다라는 것은 불완전 연소의 형태로서 발생된 탄소이다 보니까 당연히 완전 연소가 되지 못한 채 여러 가지 물질과 우리가 발생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때 발생된 유리탄소 중에서 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크기를 갖게 되는 고체상 입자를 우리는 매연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체상 물질이라고 한다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떠한 작은 크기의 고체상 물질을 흔히 콜로이드라는 형태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물질들은 모두 브라운 운동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자, 브라운 운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불규칙한 입자의 직선 운동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규칙한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떠한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테니스라든지 또는 당구라든지 스쿼시처럼 이러한 것들이 다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모두 대표적인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테니스는 라켓에 닿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방향으로서 운동을 진행할 수가 있게 돼요. 물론 사용자의 기술에 따라서 이 테니스 공 자체에 회전력을 줌으로써 직선 운동을 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구나 스쿼시처럼 특정한 공과 공이 부딪히거나 공과 벽면이 부딪히게 됨으로써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서 이동성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스쿼시가 대표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 좋은 운동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 돌아오는 공이 왔을 때 그제서야 움직여가지고 빠르게 뛴 상태로 공을 칠 수가 있게 됩니다. 당구도 마찬가지로 어느 방향으로서 상대의 공을 때리는지에 따라서 그 부딪힌 공이 어느 쪽의 방향으로서 직선 운동을 할지 예측하기라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가장 당구를 힘들어하기도 하죠. 자, 결국 이러한 모든 물질들, 어떠한 특정한 물체와 부딪힘, 운동을 하게 됨으로써 그 상대적인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다른 쪽으로서 이동을 할 때 그 방향성을 예측하지 못
못한 채 자유로운 운동을 하게 되는 것들을 다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러한 브라운 운동은 고체상 입자들의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발한 브라운 운동을 하게 된다면 당연하게도 자연스럽게 침강하는 힘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계속적으로 운동 에너지가 유지가 되다 보면 당연하게도 자연스러운 침강성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 중에 부유하는 성질이 많은 것들이 이러한 매연의 특성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검댕, 영어로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숯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러한 검댕도 매연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리탄소의 형태가 당연히 단 차이점은 1 마이크로미터의 큰 입자상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러한 유리탄소가 응결이라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 액체상 매연을 검댕이라고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크기가 작은 것들을 매연, 큰 것을 숯이라고 했을 때 액체상은 숯, 매연을 고체상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네요. 그 특성을 보시게 된다면 산업시설이나 차량, 소각, 가정, 난방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석탄과 디젤류 등 우리가 연소물질의 불완전 연소 시 액체상 매연이다 보니 당연히 발생 특성도 매연과 같은 덜 연소된 상태의 탄소 입자들이 응결 형태로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완전 연소 시 다량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가진 것을 검댕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으로서 세 번째 입자상 물질 훈연, 영어로서 fume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입자상 물질에서 가장 출제율이 빈번한 것이 바로 이 훈연입니다. 이 훈연은 대표적으로 아마 많은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입자상 물질일 수도 있게 되는데요. 정의를 보시게 되면 중요한 부분, 금속산화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금속산화물과 같이 가스상 물질이 승화, 증류, 화학 반응 등 대표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정들이 되겠죠. 자, 이러한 과정에서 응축이라는 형상이 발생했을 때 생성될 수 있는 1 마이크로미터 입자의 고체상 입자가 바로 fume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고체상 입자다 보니 당연히 역시나 활발한 브라운 운동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브라운 운동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계속적으로 입자들이 산란을 갖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러한 금속산화물들은 응집 현상을 가질 경우에는 이 둘을 별도로 다시 재거 분리할 수 있는 재분리가 쉽지 않다라는 단점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훈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와 다른, 즉 우리가 매연처럼 굉장히 작은 고체상 입자이지만, 매연은 탄소 연료들이 우리가 불완전 연소를 통해서 발생되는 유리탄소의 형태로서 자리 잡은 고체상 입자를 매연이라고 했을 때, 훈연은 우리가 반드시 그 조건이 금속산화물의 화학적 반응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입자상 물질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